이번 시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저도 대학생이 될래요. 선생님, 저 합격했어요. 드디어 해냈구나. 성군아, 정말 축하해. 겨우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거 가지고 왜 저렇게들 호들갑이야? 남들이 보기엔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닐지 몰라도 선곤이에게는 꿈꿔보지도 못한 기적과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순간이자 멘토들에게는 2년여의 시간 동안 흘린 소중한 땀방울이 드디어 결실로 맺어진 순간이기에 저들에게는 더없이 감격스럽고 소중한 거라고요. 겨우 고졸 검정고시 졸업이 꿈꿔보지도 못한 일이라고? 저기 저 소년에게 무슨 사정이라도 있었던 게냐? 성곤이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부산에 오게 된 건 11살이 되던 해였어요. 술만 마시면 폭행을 일삼던 아버지를 피해 피난 오다시피 이곳 부산에서 전입신고도 못한 채 살았어요. 전입신고를 하면 아버지가 찾아올까 겁이 났거든요. 어머니는 노점상을 하며 힘들게 생계를 이어갔고 어린 성곤이까지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어요. 선곤이의 사정을 전해들은 두 청년은 기꺼이 선곤이의 멘토가 되길 자처했어요. 사실 선곤이를 처음 만났을 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성곤아, 안녕? 네, 안녕하세요. 늘 혼자만 지낸 터라 말수도 적었고 얼굴에 그늘이 드리워져 있더라고요. 선곤이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고민한 끝에 사회를 향해 굳게 문을 닫아버린 선곤이의 마음을 공부와 대화로 풀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2년 안에 중학교,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일주일에 3-4번 선곤이와 공부를 했어요. 솔직히 때론 지치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조금씩 밝아지는 선곤이를 보면 다시금 마음을 다잡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선곤이와 2년여의 시간을 함께 해왔어요. 선곤이와 함께 울고 웃으며 지내온 지난 2년여의 시간은 저희 인생에서도 가장 값진 경험으로 남아있네요. 두 청년의 도움을 받아 성곤이는 5개월 만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 시험에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고 뒤이어 올해 꿈에도 그리던 고등학교 졸업장을 손에 쥐게 되었답니다. 형들, 아니, 선생님들로부터 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이제 형들 믿고 꼭 대학에 합격할 거예요. 성곤이를 위해 소중한 땀방울을 흘려준 두 친구는 여느 대학생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청년들이었어요. 평범한 두 청년의 땀방울이 한 아이에게 기적을 선물해 준 거죠. 할아버지도 선곤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어린이나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해보는 게 어때요? 또 결론이 그렇게 나냐? 이 몸은 늙고 병들어서 남을 챙길 여력이 없다고 몇 번을 더 말해야 하냐? 그리고 난 어린애들하고 통 말이 안 통한다고. 그럼 내가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니? 모르면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할아버지가 참여할 수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자원 봉사 프로그램도 얼마나 다양한데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먼저 아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는 18세 미만인 자를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아동이라 함은 초등학생 이하의 연령대를 아동으로 일컫기도 합니다. 아동은 생존과 신체적,
지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타인들의 사랑과 관심, 보호에 의존하는 특성을 지니며 신체, 정신뿐만 아니라 이해력, 기능, 능력 등을 발전시켜 나가는 성숙을 경험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아동은 정이 매우 예민하고 강렬하며 욕구나 만족을 즉각적으로 얻기 원하는데 이러한 욕구 충족이 계속해서 실패할 경우 불안, 불신, 적개심 등을 조성하게 되어 심한 경우 냉담한 반응을 보이거나 퇴행 현상을 보이기도 하는 민감성을 띠며 학교 등 여러 집단에 속하기 시작하여 사회 적응을 위한 학습을 해나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청소년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요? 청소년에 대한 연령 규정은 법규마다 다르나 청소년 기본법에는 9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청소년이라 하면 만 13세에서 만 18세 사이의 사람을 칭하며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가 다수이므로 학생이란 말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청소년은 신체적으로 발달 속도가 빠르고 2차 성특징이 뚜렷이 나타나며 근육 활동 등 신체의 운동과 조절 능력이 뛰어난 특성을 보입니다. 또한 자아 정체성의 확립과 독립의 욕구가 강한 시기로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나 존경심이 줄고 친구나 동료 집단 관계를 중요시하는 사회 심리적 특징을 띠며 지적 발달로 인해 문제 해결 능력, 추상력과 논리성도 높은 수준에 이르게 돼 고차원적이고 지적, 추상적인 세계를 동경하고 미래에 대한 다양한 상상을 하는 지적, 정신적 특징이 나타납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은 직접적 자원봉사활동과 간접적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자원봉사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까요?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또래 상담, 전화 상담, 가족 상담, 결연 및 멘토링 등과 같은 상담 및 심리적 지지 활동, 공부방 학습 지도, 아동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취미 교육, 동아리 활동 지도, 전통 문화놀이 지도 등의 교육 지원 활동, 동반 외출, 사회적응 훈련 등의 사회활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이미용 제공, 시설 아동 앨범 제작 등의 생활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중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는 관련 단체 시설 업무를 보조하는 업무 보조 활동, 유해 환경을 조사 또는 감시하는 조사 활동, 아동 학대 예방 및 신고 캠페인, 소년 소녀 가장을 위한 음악회 등의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경우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무시하거나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할 때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첫째, 사랑으로 대하며 긍정적인 초기 관계를 수립하도록 합니다. 둘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이해를 가지고 대합니다. 셋째, 동정 어린 눈이나 호기심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넷째, 긍정적인 멘토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다섯째, 심한 장난을 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아동, 청소년과 무리한 약속을 하지 않으며 아동, 청소년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일곱째, 한 명만 지나치게 잘해주는 것은 상갑니다. 여덟째, 경제적인 부유함을 자랑하거나 지나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아홉째,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 아동, 청소년과 함께 달성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선정 및 대안을 선택합니다. 열째, 아동, 청소년의 자기결정 의사를 존중합니다. 11째,
아동 청소년의 경우 둘러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주변 체계와의 협력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이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원봉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폐지 줍는 노인들.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선 안쪽에서 노인 공경의 나라였던 한국이 어쩌다가 노인들이 세계에서 가장 살기 힘든 나라가 된 거야? 이렇게 죄다 우울한 기사뿐이라니 이 신문 볼 맛이 안 나는구만. 에이, 이 조심성 없는 노인네 같으니라고. 사람을 쳤으면 사과를 하지 웃기는 왜 웃어? 안녕하세요, 할머니. 아유, 또 어쩐 일이요? 저번에 가져다 드린 반찬이 다 떨어졌을 것 같아서요. 반찬 좀 더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자꾸 신세만 줘서 어떡한데. 아유, 이 늙은이가 이 어린 것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자꾸 배만 끼치네 그려. 죽을 때까지 이 신세를 어찌 다 갚을꼬. 그런 말씀 마세요. 다 저희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요. 할머니는 그저 맛있게 드셔주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어쩌자고 저 굽은 허리로 무거운 수레를 끌고 다니는 거야? 약값도 안 나오겠네. 에휴. 김씨 할머니는 부양가족 없이 기초생활수급에 의존하여 어렵게 살아가고 계세요. 기력이 쇠한 몸으로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나면 밤새 끙끙거리며 힘들 것을 알지만 다음 날이면 어쩔 수 없이 하루 3,000원의 돈을 벌기 위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거리에 나오시는 거라고요. 그러나 빈곤은 비단 김 할머니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OECD 국가 중 빈곤율 1위라는 지표가 말해주듯 노인 빈곤은 개인 문제를 넘어 국가적인 문제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헐벗고 굶주린 노인들에게 기꺼이 손을 내밀어주는 라온제나의 회원분들과 같은 따뜻한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라온제나? 라온제나는 관악 지역의 소외되고 가난한 이웃들을 지원하는 봉사단체예요. 세상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작은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단체라고 할 수 있죠. 김씨 할머니와 같은 노인들이 폐지를 줍기 위해 거리로 내몰리기보다는 손자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돼요. 스크루지,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힘써보지 않겠어요? 노인에 대한 이해. 노인이란 인간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심리적, 환경적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상호작용하는 복합 형태의 과정에 있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인의 범위는 나이를 기준으로 구분하며 법규에 따라 상이하지만 대략 65세를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년기에는 어느 한 기능만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전 분야에 걸쳐 기능이 쇠퇴되거나 위축되는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먼저 신체적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에는 외부 자극에 대한 평균 반응 시간이 급격하게 길어지고 자극에 대하여 반응하는 움직임 또한 둔해지게 됨에 따라 부상이나 질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고 회복력 또한 느린 것으로 나타납니다. 뿐만 아니라 기초대사량 감소, 시력 및 청력의 감퇴, 치아 소실, 소화 기능의 약화 등의 다양한 신체적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심리적인 변화의 대표적인 것으로 우울 성향의 증가가 나타나며 불면증, 감정적 무감각 등의 현상 등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한 사회적인 역할 상실로 인해 존재 가치에 대한 인정 욕구가 상대적으로 커지게 되며 아직도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보이고 싶어하고 이를 위해 배움에 대한 관심도 큽니다. 뿐만 아니라 친구나 자녀들과의 정서적, 감정적인 유대 관계와 교류에 대한 욕구도 강한 심리적 특성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노인기에는 사회적, 가정적 지위와 역할의 변화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심리적으로 소외감과 고립감을 느끼며 수입의 감소로 인해 의존성이 증가, 사기가 저하되는 등의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손실로까지 이어지기 쉬운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자원봉사의 가치가 있는 것이겠죠?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는 직접적 자원봉사 활동과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자원봉사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안부 전화 드리기, 말벗 해드리기, 가정 결연 등의 상담 및 심리적 지지 활동과 문맹노인 한글 지도, 휴대폰 사용 지도, 취미 활동 지도 등의 교육 지원, 동반 외출, 사회 적응 훈련, 편지나 자서전 대필 등의 사회 활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이미용 제공, 임종 간호, 간병하기, 주거 환경 관리, 장소 사진 촬영 등의 생활 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 중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 활동에는 차량 운행, 관련 기관 및 단체 업무 지원, 기관 방문 및 위문 공연 등의 활동이 있습니다.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 자원봉사자가 노인을 위해 자원봉사를 할 때 필요한 기본 예절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노년기 특성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밝은 얼굴과 안정된 태도로 대하도록 하며 노인들의 추억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쓸모없는 물건이라도 그분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않도록 하고 약속한 일은 반드시 책임감을 갖고 지키도록 하며 노인이 주는 물건이나 음식은 하찮은 것이라도 감사하게 받도록 합니다. 자원봉사자가 노인분과 대화를 할 때도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먼저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누구인지 무엇을 하러 왔는가를 설명드려야 하고 노인분들은 청력과 언어 구사 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노인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야 하며 존댓말을 사용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유행어 사용은 삼가하도록 합니다. 대화 시 추측이나 짐작하지 말고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나 이해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해야 하고 참을성 있게 노인의 말을 들어줘야 하며 개인적인 이야기에 대해 지나치게 물어보지 않아야 합니다. 릴레이 온유. 모두들 고마워. 나 때문에 이렇게 애써주고. 에이, 언니, 그런 소리 마. 다 우리가 좋아서 하는 일인걸? 힘들지? 그만 나랑 교대하자.
그럴까? 나 조금만 잘게. 언니, 이따 봐. 그래, 피곤했을 텐데 푹 자.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혼자서는 호흡이 불가능한 온유 씨를 위해 자원봉사자들이 앰프 봉사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2005년 온유 씨는 의조 사고로 스스로 호흡할 수 없는 1급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주머니 형태의 호흡 보조 기구인 앰브를 이용해 온유 씨의 상태나 움직임에 따라 적절히 숨을 불어 넣어줘야 해요. 그래야만 그녀가 생명을 이어갈 수 있거든요. 처음에 앰브에 숨을 불어 넣어주는 것은 순전히 부모님의 몫이었어요. 어머니는 혼자서 36시간 동안 앰브를 작동하기도 했고, 아버지는 밤새 앰브를 만지고 출근하다가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죠. 그러나 다행히도 온유 씨의 소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그녀를 위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발벗고 나서 주었어요. 이들은 2명에서 4명씩 한 조를 이루어 24시간 온유 씨의 곁을 지켜주었어요. 한 사람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앰브를 작동하면 다음 사람이 쉬고 있다가 교대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혼자서는 호흡이 불가능한 한 생명을 지키고자 지난 2년간 1,50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이어졌답니다. 생명을 지킨 1,500명의 릴레이 손길이라. 참으로 감동적이구나. 언제나 하는 말이지만 그저 감동에서 그치지 말고 그 감동을 행동으로 옮기시는 게 어때요? 온유 씨처럼 도움의 손길이 절실한 장애인들도 많고 그들을 위해서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도 무궁무진하다고요. 장애인에 대한 이해.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 선언에 의하면 장애인은 선천적인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의 불완전 때문에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자기 자신으로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는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등록장애인 인구수는 2005년 177만 명에서 2008년 224만 명으로 증가해 26.4% 증가했으며 복지부는 2003년 장애범주 확대 이후 등록장애인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애인의 유형은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됩니다. 신체적 장애는 다시 외부 신체 기능과 내부 기관으로 나뉘고 정신적 장애는 발달 장애와 정신 장애로 나뉘게 되며 각각은 다시 소분류와 세분류로 나뉘는데 이러한 장애 중 2종류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중복 장애로 표현합니다. 표현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장애를 갖게 되는 경우는 언어와 자폐성 장애를 제외하고 후천적 질환이나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80% 이상으로 많습니다. 언어, 지적, 자폐성, 안면장애의 경우 선천적 원인에 의해 약 20% 이상의 발생률을 보이지만 그 외의 장애는 대부분 10%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장애는 우리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거나 살아가면서 언제든 자신의 일로 다가올 수 있는 모두의 이름을 상기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비장애인 모두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익혀가는 것이 바로 자원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는 직접적 자원봉사활동과 간접적 자원봉사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적 자원봉사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직접적 자원봉사에는 말벗, 상담 등의 상담 및 심리적 지지 활동, 학습 보조 및 지도, 컴퓨터 교육,
시각장애인 이동훈련 보조 등의 교육 지원 활동, 동반 외출, 사회적응 훈련, 수화통역 등의 사회활동, 도시락 및 밑반찬 배달, 임의용 제공, 순회 진료, 건강검진 및 병원 이용 안내, 구직장애인을 위한 직업상담 등의 생활지원 활동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중 간접적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적 자원봉사에는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업무 지원 활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 전산화 및 녹음서 제작 활동, 시설, 장비 보수 및 환경관리 활동, 장애인 관련 각종 행사 및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할 때 봉사자는 장애인을 동일한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야 하고 봉사자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친절이 아니라 참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게 과잉 보호나 과잉 염려, 과잉 친절, 동정은 삼가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을 보았을 때 주춤하거나 유심히 바라보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장애나 신체 핸디캡에 대한 농담이나 흉내를 내는 일 등은 하지 않아야 하고 본인의 요구가 없는 한 물건을 함부로 옮기거나 섣불리 주변 환경을 바꾸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먼저 나서서 섣불리 도움을 주기보다는 요구가 있을 때를 기다리거나 도움이 필요한지 질문하도록 하고 장애인의 능력에 대해 미리 판단하지 말고 그의 능력과 관심에 따라 자연스럽게 대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이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프로그램,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자원봉사 시 주의점에 대해 학습해 보셨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도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자원봉사의 길에 한 발짝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